자, 물질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는 게 있는데, 물리 변화가 뭔지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물리 변화는 뭐가 물리 변화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질의 성질은 변화가 없어요.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변하냐면 물질의 상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 등이 변하는 변화. 이런 거를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부르거든. 근데 물리 변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는 뭐가 있을까? 하윤이가 음, 생각해봐. 물리 변화는 뭐가 있을까? 종이, 어? 종이 자르는 거요? 다시. 종이 자르는 거. 종이 자르는 거? 네. 그것도 물리 변화 맞아요. 자, 쉽게 생각해. 상태 변화. 이렇게야 물이 얼었다. 자, 또는 물이 끓었다. 자, 종이를 찢었다. 그래, 종이를 찢었다. 설탕을 물에 녹였다. 이런 거. 자, 설탕 그냥 먹어보면 무슨 맛 나지? 단맛이요. 그래, 근데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잖아. 네. 그 설탕물의 맛도 어때? 달지? 네.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았다고 성질이 변한 건가?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 그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아. 이런 걸 모두 분리변화라고 불러. 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 다시 모으면은 물이 되고,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죠. 네. 이런 거를 모두 물리변화라고. 근데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특징은 있지. 자, 원자의 수라든지 원소의 종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 아, 네. 변하지 않아요. 네. 안 변하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그게 변하면 성질이 변하는 거지. 만약에 원자의 종류가 변했다? 금이 바로 은이 됐다? 그럼 성질 변한 거지. 근데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자, 원자의 수, 원소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윤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물리변화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써야 돼? 원자수랑 원소 종류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지.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수나 원소의 종류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유지된다 또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배열도 변하지 않아요. 자, 원자의 배열이 변하잖아? 그러면 물질이 변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물은 이렇게 산소에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물이거든. 이게 수소예요. 네. 근데 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수소가 물이 됐다. 그러면 원자의 배열이 변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 물질이 변하거든.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는 물질이 변하면 안 되니까 원자 배열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을 끓이면 예를 들어 보면 물을 끓이면은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져요. 그렇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자 배열, 물 분자라고 하는 배열이 변하는 거지. 가깝게 붙어 있다가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게 다 물리 변화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화학 변화는 어떤 게 화학 변화냐?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로 변하는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하윤이가 알고 있는 예를 한번 그냥 무조건 얘기해봐. 어떤 게 화학 변화일까? 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거잖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설탕을 달고나 만들다고 이렇게 막 가열해서 태워. 그러면 설탕 탄 냄새 나지? 네, 종이를 태워. 재가 남지? 네, 그런 거 다 화학변화야. 양초를 태운다. 자, 종이를 태운다. 또는 나무가 탄다. 철이 녹슨다. 철과 녹은 다른 물질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철이 녹슨다는 얘기는 철이 산소와 결합한 거거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아요. 앙금 생성 배웠었니? 네, 우리가 물질을 섞었더니 앙금이 생겼다. 이런 게 다 화학변화야. 성질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잘 봐. 원자의 수라든지 여기에서도 원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봐봐. 원자의 수, 원소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얘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에서는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수나 원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변해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잖아.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변해요. 세 번째, 분자의 종류가 변합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되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한번 적어볼 테니까 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물이 되거든. 근데 자 봐봐. 수소 분자는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H가.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수소가 산소는 수소보다 훨씬 커 분자가. 이게 산소야. O야, O. 그런데 물이 될 때, 자, 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 네, 자, 요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요건 산소고. 이거 봐. 분자의 종류가 완전히 변했지? 네, 이게 분자야. 이건 분자. 이것도. 그리고 요게 원자야. 이것도 원자잖아. 요거 하나는 원자. 그리고 요 두 개가 분자. 여기서도 네, 요거는 원자. 이것도 원자.
그런데 요게 분자, 물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원소의 종류하고 원자의 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 네. 근데 분자의 종류가 변했죠. 네. 그리고 원자의 배열이 변했지. 이게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예요. 그러면 곱하기잖아. 끝나버린 거야. 그 밑에 물리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에서 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총 질량, 커봐. 총 질량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거든. 네. 질량은 절대 안 변해. 그런데 변하는 게 뭐냐면, 자,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그런데 화학 변화에는 원자의 배열하고 분자의 종류가 변해요. 알겠니? 네. 물론 물질의 성질도 변하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분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때 우리가 중학교 과정 3학년에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게 나오거든. 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반응이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전 물질. 자, 반응 전 물질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도 불러. 반응물 또는 반응 물질. 알겠죠? 네. 자,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 이거를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반응 전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반응물이요. 반응물 또는 반응 물질.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요.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물질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 불러.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된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에 되는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응물이요. 반응물 또는 반응물질. 그리고 물을 뭐라고 불러? 생성물이요. 이걸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걸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뭐냐? 자, 화학 반응식에서, 자, 화학식이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었죠? 네. 화학식은,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수 또는 원소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거지? 네. 원소 기호로 나타낸 식이에요. 나타낸 것인데, 자, 우리 수소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 H2요. 그렇지. H2야. H가 아니야. H는 원소 기호고, 물질은 H2라고 써야 돼. 그러면 산소는 O2요. O2. 질소는 네. NH3, 에? 아니야. 질소는 아, 네. N2. 그 네. 다음에
자, NH3는 암모니아. 네. 암모니아가 NH3. 메테인은 뭐라고 쓰죠? CH4요. 맞아요. CH4. 그 다음에 물은 H2O요. H2O. 이산화탄소는 CO2. CO2. 다 잊어버렸지? 이거 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자, 오존은 뭐였지? 오존? 오존은 O3. 염화수소는 뭐였어? H, 잘 기억이 안 나지? 네. 야,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잖아. 2학년 1학기 때. 네. 그거 봐. 그때 다 외우고 있었어야 이게 3학년에 가서, 또 쓰이네, 이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아야 돼. 이게 화학식이었어요. 근데, 자, 그러면 봐봐.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이거를 오늘 하윤이가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그 파일을 하나 보내줄 거거든. 답안지하고 문제를.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야. 그게 이거예요. 화학 반응식 만들기야.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한번 봐봐.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를 선생님이 여기에다 쭉 써볼 테니까. 자, 첫 번째는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뭐라고 부른다고? 반응물이요. 네,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이요. 네, 오른쪽은 생성물을. 자, 플러스 기호로 연결해서 적는 거예요. 자, 플러스 기호로 연결한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수소하고 질소가 결합하면은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돼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럴 때 수소하고 질소는 화살표 왼쪽에 있으니까 뭐야? 반응물. 암모니아는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생성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적어요. 자,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예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는 H2, 질소는 N2, 그리고 암모니아는 NH3거든. 근데 자, 여기 봐봐, 하윤아. 왼쪽에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어? 2개요. 그렇지. 근데 오른쪽에는 3개요. 안 맞지? 네. 왜냐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종류나 원자의 수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질소 원자는 왼쪽에 몇 개야? 2개요. 오른쪽은. 1개요. 그래, 이렇게 쓰면은 이건 화학식이 틀린 거예요. 화학 반응식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맞춘다라고 하거든. 근데 자, 개수를 맞춘다. 여기서는 예를 쉽게 들면은 부족한 곳에 곱하기를 해. 그래서 맞출 거야. 한번 봐봐. H2에 N2, NH3인데 왼쪽은 N이 몇 개야? 2개요. 근데 오른쪽엔 하나지. 네. 그러면 적은 쪽에 곱해. 두 개.
2배 곱하면 앞에다 곱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n은 2개가 됐지. 네, 그러면 h가 오른쪽에 몇 개가 됐어? 6개요. 6개가 된 거야. 그러면 그 6개가 왼쪽에도 6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H2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니? 3개요. 그래, 그러면 여기 3개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맞는 거야. 자,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나오거든. 여기까지를 화학 반응식 완결했다고 해.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상태를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상태를 표시한다까지 이제 미리 배워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 때, 자, 3H2 가로해 놓고 G, N2 해놓고 가로해서 G, 2NH3 해놓고 가로해서 또 G라고 썼어. 그러면 G는 뭐를 의미할까? 가스. 뭐야? 기체라는 거야. 그 다음에 L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리퀴드라고 해서 액체를 의미하는. 그 다음에 괄호 속에 S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솔리드라고 해서 고체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AQ라고 써 있으면은 물에 녹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알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맞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은 지금 뭐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냐면 요거 개수 맞추는 방법을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요거 배운 거를 오늘 하윤이가 이따가 선생님이 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바로 지금 어떻게 저거 할 수 있나? 프린트 할 수 있나 바로? 그냥 바로 못해? 화면으로, 네, 바로 못하면 선생님이 보내주는 거를 열어볼 수는 있잖아. 네, 그 열어보는 거 열어가지고 쭉 읽어보면서 연습장 같은 데 쓸 수는 있지. 네, 그렇게 우선 해보면 돼. 네.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야, 이따가. 근데 오늘 문제는 못 풀겠네, 그러면. 책이 없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 자습서라 그랬지. 네, 그 자습서로 그러면 배운 데까지 우선 문제를 쭉 풀고 선생님이 보내준 걸로 한번 해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보자. 자, 개수를 맞추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선생님이 요걸로 한번 맞춰볼 거야. 에탄올이라 그래서 C2H5OH. 자, 상태는 뺄 거예요. 요거를 산소하고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지? 네. 요 개수가 비어있단 말이야. 요거를 맞추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보고 막 맞출 수 있겠니, 하윤아? 아니요. 하여튼 이걸 맞춰야 돼. 근데 잘 모르겠지? 그거 네, 하는 거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A, B, C, D라고 한번 써보잔 말이야, 요거를. 그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H2O가 D개가 있어요. H2O가 D개가 있어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H가 몇 개예요? 라고 하면 몇 개가 있는 거야? EA래요. 아니, ED. 앞에, ED. 그래. 네, ED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네. 산소는 몇 개야? D게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숫자를 그렇게 맞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연아 이렇게 할 거, A, B, C, D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원소의 종류가 총 몇 종류인지. 원소의 종류 몇 종류가 있어, 이 화학 반응식에. 사종류요. 그래, 세 종류. 그거를 세 종류를
세로로 쓰세요. 뭐뭐뭐가 있어. C하고 H하고 O가 H. 있지?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를 맞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자, 왼쪽에 C는 몇 개가 있어? 2개요. 두 개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아, EA. 그렇지 네. 2A라고 하는 거야. 2A. 자, 요 C는 모두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C는 몇 개야? 20개요. 아니야 이 C 아니야 이 C. 아, C. 그렇지 C지 C. 요거만 잘 알면 돼. 요거만. 그 다음에 H는 몇 개 있어 왼쪽에? 6개요. 그렇지 6A야. 잘 셌네. 5개에다가 옆에 또 하나 더 있으니까 6A야. 오른쪽은 H가 몇 개야? 2D개요. 그렇지 2D. 이게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 자, 산소는 두 군데 두 군데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몇 개야? A 플러스 2B개요. 그렇지 A 플러스 2B야. 오른쪽은? 2C 플러스 D개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제 작업을 다 했어. 여기까지 해놓고 같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있지. A에다가 1을 집어넣어. A에 얼마를 넣으라고요? 1이요. 그냥 A에 1 넣어. 그냥 무조건 넣어. 그러면 C는 몇이 나와? 2요. A에 1을 넣었던 C는 2가 나오고 A에 1 넣어봤더니 D는 또 몇이 나왔어? 3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는 1, C는 2, D는 3. 이걸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B도 나오지. 네. 얼마야? 3이요. 그래. 자, 이 숫자가 어때? 전부 정수로 떨어졌니? 네. 그러면 이 숫자 그대로 쓰면 돼요. 1, 3, 2, 3.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이해됐어? 네. 근데 만약에 저 숫자가 정수로 안 떨어지고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분수를 정수로 고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 네. 그거를 한번 예로 또 들어볼 테니까 봐봐. 메탄올이 CH3OH거든. 얘도 똑같이 있지. 산소하고 반응시키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요 앞에 숫자 역시 없죠? 네. 이걸 ABCD라고 하잔 말이야. 이렇게 ABCD라고 놓고 자, 똑같이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요. 세 종류 이렇게 놓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들어 보자. 자, C는 왼쪽에 몇 개야? A개요. 그렇지. A. 오른쪽은? C개요. C. H는 왼쪽에 몇 개? 4A요. 오른쪽은? 2D요. 맞아요. 잘하네. 그 다음에 산소는? A 플러스 2B요. 그렇죠. 오른쪽은? 2C 플러스 D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 놓고 무조건 A에다 얼마 넣으라 그랬어. 1이요. 그러면 A는 1 넣었더니 C도 1이요. A 1 넣었더니 B는 2요.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1, 1, 2. 그렇죠. 네. 그러면 B가 얼마 나와? 2분의 3이요. 그렇지. 2분의 3이 나왔어. 자, 요런 숫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걸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몇 배 해줘? 2배요. 2배.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와? 2요. B는? 3이요. C는? 2요. D는? 4요. 그렇지. 이 숫자가 정수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그 숫자를 쓰는 거야. 2, 3, 2, 4. 이렇게.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이 방법을 알아두면 제일 쉬워. 아주 복잡한 것도 전부 이렇게 맞출 수 있어. 근데 자, 굉장히 눈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눈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자, 잘 봐.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했더니 염화수소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할 때 이 숫자를 딱 봐봐. 왼쪽은 H가 두 개인데 오른쪽 하나지. 네. 눈으로 맞춰, 눈으로. 그럼 요게 두 배 해줘봐. 어? 맞았네, 전부.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그냥 풀어도 돼. 근데 만약에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거를 A, B, C라고 해놓고 풀어보면 돼. H하고 CL밖에 없죠? 네. H는 왼쪽에 EA, 오른쪽은 C. 그 다음에 CL은 EB, 오른쪽은 C.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A에 1 넣으면 C는 B가 되고 C가 1을 넣었더니 B는 1이 나왔잖아. 그래서 1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112, 112. 1은 안 써도 되니까.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게, 이 개수를 맞췄을 때 비로소 화학 반응식이 완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보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 요게 뒤쪽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니? 네. 그렇지. 종류와 상태도 원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상태는 괄호 속에 G, L, S 이런 걸 표시하면 상태까지 알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그 표시를 안 해주면. 근데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는 바로 알 수 있지. 여기 봐. 반응물의 종류는 요거 메탄올, 요건 산소, 요거는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종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수 알 수 있죠. 네. 그렇지. 어떻게? 얘는 메탄올은 C 하나, H 네 개, 그 다음에 O 하나로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와 원자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 비 또는 그 다음에 부피비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수비, 부피비는 무엇과 같은가? 이게 되게 중요해. 개수비합니다. 자, 여기 개수가 3대 2대 3이라고 나왔지? 네. 그게 분자수비예요. 그 다음에 그게 부피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질량 관계라고 한 것을 만약에 질량비라고 하잖아? 그러면 질량비는 틀려요. 자, 질량 관계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 반응에서도 봐봐. 우리 개수를 맞췄더니 이 반응에서도 왼쪽의 원자수하고 오른쪽의 원자수가 변하지 않았지. 네. 왼쪽의 원소의 종류하고 오른쪽의 원소의 종류도 변하지 않았지. 네. 그러면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 그게 질량 관계야. 반응물과 생성물은 절대로 질량이 다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바로 질량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질량비는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왜냐면 원자량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알아두면 요게 첫 단원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봐봐.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막 배우고 할 거거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세 가지를 배울 텐데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 선생님이 H2Cl2 EHCl이라고 할 때 원래는 여기에 G 이렇게 써 있어야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개수비 1대 1대 1이요? 1대 1대 2. 아, 1대 네. 2대 2. 이게 무슨 비라고? 개수비요. 개수비는 아까 무슨 비하고 같다 그랬어? 어, 질량, 분자수비야 부피비와 같아. 그러면 이런 뜻이야. 수소 한 분자와 염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분자 몇 개가 만들어져? 2개요? 그렇지. 2개 만들어진다. 이런 뜻과 같은 거고. 자, 수소 1리터와 염소 1리터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몇 리터가 만들어져? 2리터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수비가 분자수비에 또 부피비에 일치한다. 이런 걸 배워. 그래서 이 개수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선생님이 그때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울 텐데 오늘은 하윤이가 여기까지 배운 걸로 앞에 거 외우고 선생님이 보내주는 거를 한번 보면서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쭉 해보는 거야. 이런 화학식을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 되게 많은 걸 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서 한 뭐 30문제만 앞에 문제 30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날 때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